난청에 관한 7가지 궁금증.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난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청기는 언제부터 착용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 난청에 대한 7가지 핵심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궁금증, 난청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귀가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청력이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죠. 하지만 모든 노인성 난청이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느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청력 차이가 크게 납니다. 70세인데도 20대, 30대만큼 잘 듣는 분들이 있는 반면 50대인데도 심한 난청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에 많이 노출되었는지, 귀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 정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궁금증, 큰 소리에 노출되면 정말 난청이 될까요? 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예방 가능한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우리 귀 안쪽에는 유모세포라는 아주 섬세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시작됩니다. 85데시벨이 어느 정도냐면 도시의 교통소음이나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정도입니다. 더 큰 소리일수록 더 짧은 시간에도 위험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정도의 100데시벨에서는 15분, 110데시벨로 콘서트에서는 단 1분만 노출되어도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이어폰 사용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음을 차단하려고 볼륨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종종 85데시벨을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의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난청과 관련이 있나요? 귀에서 삐 하는 소리나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과 난청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명의 약 90%는 난청과 함께 나타납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서 뇌에서 들어오는 소리 정보가 줄어들고 뇌가 이를 보상하려고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환상통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한 난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난청이나 특정 주파수의 청력 손실만 있어도 이명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명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이명도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도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궁금증, 한쪽 귀만 안 들리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편측성 난청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쪽 귀로라도 들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요. 우선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알기 힘들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환경에서 대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양쪽 귀가 모두 정상일 때는 뇌에서 소음과 목소리를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한쪽 귀만 있으면 이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사회적 고립도 문제입니다.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지면서 점차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발성 난청으로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된다면 72시간 내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져요. 다섯 번째 궁금증, 보청기는 언제부터 착용해야 하나요? 보청기 착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청력이 더 나빠진다, 너무 일찍 끼면 의존성이 생긴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는 모두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난청이 있는데도 보청기 착용을 미루는 것이 더 문제예요.
중등도 난청 40에서 60dB 손실 단계부터는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1m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말해야 들리는 수준이에요. 보청기 착용을 미루면 청각적 박탈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의 청각 중추가 소리 정보를 받지 못해서 점점 기능이 퇴화하는 거죠.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청각 자극이 부족하면 뇌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요즘 보청기는 과거와 달리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6번째 궁금증,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난청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약물성 난청은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어요. 첫째,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세요. 공사장, 공장 등 시끄러운 곳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이어폰은 60% 볼륨으로 60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를 60-60 규칙이라고 합니다. 둘째, 귀 청소를 올바르게 하세요. 면봉으로 깊숙이 파는 것은 오히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고막을 다칠 수 있어요. 귀 바깥쪽만 가볍게 닦아주세요. 셋째, 약물 복용 시 주의하세요. 일부 항생제, 이뇨제, 항암제는 귀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방받을 때 의사에게 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세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의 혈관 건강도 좋아집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청력에 악영향을 미쳐요. 다섯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그 전에도 2-3년마다 검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7번째 궁금증 난청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난청 치료법은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음성 난청 귀지 막힘, 중이염 등은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귀지 제거, 약물 치료, 수술 등으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조기 발견하면 스테로이드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72시간 내 치료 시작이 중요해요. 보청기는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최신 보청기는 소음 제거, 방향성 마이크, 스마트폰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청취가 가능해요. 인공화호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합니다. 보청기로 효과가 없는 경우 고려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재생의학 연구도 활발합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유모세포를 재생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오늘 난청에 대한 7가지 궁금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귀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감각기관입니다. 평소 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